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45%가 오미크론 변이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대전 확진자 353명 중 45%인 159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23일 첫 발생 이후 오미크론 감염자는 206명에 달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점점 높아져 13일 확진자 66명 중 71%인 47명, 14일 확진자 53명 중 58%인 31명으로 나타나 다음 주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5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충남에서는 114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다음 주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대전 지역 초등학생과 병설 유치원 원생들의 집단 식중독 증세를 조사 중인 대전시 교육청은 이 업체가 납품한 8개 학교와 2개 병설 유치원에서 현재까지 6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과 후 교실에서 점심으로 A업체의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초등생과 유치원생이 설사와 복통 등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오늘까지 68명이 식중독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청은 A업체는 17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나머지 9곳에서는 탈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일부 솥에서 하이라이스가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던 겨울철 원어민 영어 캠프들이 코로나로 인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가정 내 교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안 찾기에 나선 자치단체들이 가상 체험 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영어 캠프 등을 시도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연간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 대학의 합숙형 원어민 영어 캠프입니다. 해마다 접수가 10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로 북적이던 첨단 시설이 활용을 못하면서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아질 수도 있는데 더 나은 대안을 아산시와 협력해서 고안할 생각입니다. 충남교육청사나 공주시 국제교육원 겨울 영어 캠프를 비롯해 대형 영어 캠프가 대부분 축소 또는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려계층과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가상체험 공간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나사렛대학과 손잡고 전국 최초의 메타버스 가상체험 공간을 활용한 신개념 영어 캠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의 초등학교 4, 5학년생이 참여하는 대형 영어 캠프로 2인 1조 원어민 교사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되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학생들과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실용 영어회화 학습이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은 되게 지루하고 하기 싫었는데 가상 공간에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면은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학 중 영어 캠프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해 새로운 영어 캠프의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아바타로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영어도 공부하고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메타버스 과학자의 꿈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수업 방식은 적은 원어민 교사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성도 확인되면서 더욱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후발주자로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을 향한 여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8월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게 되는데 지난해 누리호 발사에 이어 올해는 달 궤도선과 초정밀 위성 발사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세워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추진할 우주개발 프로젝트의 백미는 최초의 달 궤도선 KPLO의 발사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이정표가 될 KPLO는 현재 총조립과 우주 환경 시험을 끝내고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을 수행 중입니다.
8월 초 미국의 스페이스X 발사체로 쏘아 올려질 KP 에로는 넉 달 뒤 중력에 끌려 달 상공 100km 궤도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착한 뒤에는 위성처럼 달 궤도를 돌며 지형 관측과 자기장 지도 작성 등의 임무 수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무주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실무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첫 도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 시도다, 첫 번째 시도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미완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았던 누리호도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안고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다만 1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해 당초 5월로 예정했던 발사 시기는 하반기로 미뤄질 공산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비와 구름, 밤낮 가리지 않고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의 아리랑 6호 위성 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 분야 역대 최대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이 추진돼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마을회관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78살 남성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폭발 충격에 창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2층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폭발로 발생한 불은 소파 등 내부 시설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교체 작업 후 폭발이 발생했다는 주변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충남도 내 주택 화재 사망자가 2019년 21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망자는 8명으로 2019년 21명 대비 62%인 13명 감소했으며 2020년 12명과 비교해도 33%가량 줄었고 부상자도 2019년 27명에서 2020년 14명, 지난해는 13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 섬마을 28곳에 대형 소화기 85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화목 보일러실 간이 스프링클러를 개발해 420가구에 보급하는 등 주택 화재 저감 종합 대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면서 체중 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30대 남성들의 비만율이 치솟고 있는데 이 비만을 방치하면 당뇨 등 만성 질환은 물론이고 남성 난임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선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1년 사이 체중이 5kg이나 늘어난 직장인 장홍준 씨. 살이 찌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허리 통증도 심해져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살이 찌다 보니까 몸도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활동할 때 땀도 많이 나고 숨도 많이 차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로 2019년에 비해 6% 이상 올라 같은 기간 2.7% 상승한 여성에 비해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6.4%에서 58.2%로 12% 가까이 급등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남자의 증가율이 여자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대, 40대의 증가 비율이 좀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 이런 부분들이 30, 40대에서의 그 비만의 주된 원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호흡기나 내분비계, 생식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성인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난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에서는 비만한 사람의 정자 농도와 정자수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적었고 호주에서도 남성 비만이 남성 난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에 정자의 운동성이나 수의 감소와도 영향이 있고 놀라운 거는 무정자증과도 상당히 연관이 크고
반면에 비만이 개선됐을 때 정제의 퀄리티가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걷기는 체중 감량은 물론 관절 건강, 심폐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걷는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체중 감량을 한다고 아침 식사를 거르면 폭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른 영양소를 갖춘 아침 식사는 필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만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체중이 많이 는 분이라면 새해를 맞아 체중 감량 목표를 세우고 운동량을 늘리는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중 29일과 31일, 설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은 오후 3시에서 10시, 공동주택은 오후 5시에서 12시 사이 쓰레기를 배출토록 했습니다. 시는 연휴 기간 동안 대전 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쓰레기 관련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 실태 등을 점검할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특별 청소 기동반도 가동해 휴무에 따른 청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한 달에 최대 8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천안 서북구에서 시행됩니다. 천안시 서북구는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4명의 수거원을 선정해 1인당 80만 원까지 보상해줄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을 위해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설 명절 수출 입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팀을 운영합니다.